네, 여러분 오늘은 30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드앤숄더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제가 지난 시간까지는 좀 바닥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좀 잘 잡아주는 종목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은 추후에 상승을 하는 종목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제가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역 헤드앤숄더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반대로 이제 바닥이 아니라 고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점 패턴이 나왔을 경우는 이제 주가가 추후에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바닥 패턴뿐만 아니라 고점 패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할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잡고 이제 빠져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고점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이 W 패턴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또 거꾸로 뒤집으면 이렇게 M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점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역 헤드앤숄더를 뒤집은 헤드앤숄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헤드앤숄더 용어부터 보시면은 헤드앤숄더라는 이 용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여기 해석을 하시면은 헤드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숄더가 어깨인데 그래서 머리 어깨 패턴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머리 어깨 패턴이나 헤드앤숄더 패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단 차트상으로 또 어떤 흐름인지 파악을 하시면은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점을 이렇게 3번을 확인을 한 다음에 주가가 그 다음에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주가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고점에서 이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첫 번째 고점을 왼쪽 어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왼쪽 어깨가 되고 그리고 가장 높은 이 두 번째 고점이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지막 고점을 오른쪽 어깨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 머리가 제일 높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의 모형을 이제 본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따가지고 머리 어깨 패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제일 이제 그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되고 어깨는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보시면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고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을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 추세라고 보셔야 됩니다. 고점이 내려오는 거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럼 결국에는 이 추세에 대해서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하락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고점에서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좀 더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차트상에서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헤드앤숄더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 어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점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요 부분이 왼쪽 어깨가 되고 그 다음 고점이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점이 오른 어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래량이랑 이제 같이 보실 건데 이 왼쪽 어깨에서 좀 대량 거래가 많이 실립니다. 이제 고점을 형성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이제 크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래 이제 터진 거 이제 보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고점을 올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고점을 경신을 하면서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을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는 거는 이제 매도를 하고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물량도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상 좀 잘 염두를 해두셔야 되시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때 고점에서 좀 거래 터지면서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세도 나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은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도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다 팔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래도 없고 주가도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랑 머리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붙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는 거래량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이 거의 이런 패턴이 거의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 그림이랑 좀 같이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평선이랑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지금 보시면 이 왼쪽 어깨랑 이 머리를 봤을 때 이제 고점을 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이평선 배열을 보시게 되면은 정배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5일선이 가장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선이랑 중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까지는 보시면은 이제 정배열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그 다음에 보시면 지금 이 마지막 상황을 보셨을 때 이제 5일선이 중장기선보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어깨에서는 정배열이 아니라 이평선 배열을 보시면은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을 봤을 때 결국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기가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하락세로 이제 접어든다라고 또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일단 보시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고점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점이 3개가 나왔는데 일단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고점이 3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상에서 헤드앤숄더 이 모양을 좀 찾기가 힘드시면은 고점 3개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점 3개가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머리가 가장 이제 높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앤숄더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할 타이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이제 하락 전환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2% 정도 조정이 겪게 되면서 이제 고점이 15만 원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9만 원대까지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헤드앤숄더 매매 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패턴이 나오면은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매도 타점도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타점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일단 상승 추세선을 좀 이탈을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이때 좀 매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 찾냐면은 일단 보시면 고점에 첫 번째 고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왔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는 상승 추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나 저점을 이렇게 쭉 이어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는 음봉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추세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를 이탈했을 경우 이때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매도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 오른 어깨에서 눈치를 채고 좀 매도를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보시면은 이 고점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를 돌파를 했을 경우는 크게 상승을 하지만 전고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 어깨에서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점이 지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세라는 걸 눈치를 채시고 이제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넥라인을 이탈을 했을 때입니다. 넥라인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드앤숄더에서 기준선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저점이 2개가 나옵니다. 이 저점 2개를 이으면은 중요한 어떤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경우, 여기를 좀 강하게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저점이랑 저점을 이은 추세선이기 때문에 완전히 전저까지 이탈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매도할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한다고 보기 때문에 요 선을 이제 이탈하시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제가 세 가지로 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른쪽 어깨 여기도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고, 그리고 기준선에 대해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는데 일단 저점은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이 이 부분이 나오고요.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어떤 기준선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캔들을 보시면은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때가 이제 매도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얍X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좀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이제 고점이 이렇게 세 번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됐을 경우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은 이제 매도 이제 하락하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랑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왼쪽 어깨고 머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고점에 오른쪽 어깨가 되는데 일단 왼쪽 어깨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매수세가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고점을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 또 거래가 붙으면서 이제 머리를 형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은 거래도 없어지면서 주가도 하락세로 접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패턴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 헤드앤숄더가 나온 이후에 거의 50% 조정을 겪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배열이랑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여기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단기선이 중장기선보다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서 역배열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그 헤드앤숄더가 나오기 전에는 이평선의 배열을 보시면 정배열이었다가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나서 역배열로 또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이후 그때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만약에라도 이 기준선, 이 넥라인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는 반대로 매수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 나왔죠, 그렇죠? 저점이랑 저점을 이으면은 기준선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준선에서 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갑자기 여기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점이랑 저점을 이은 어떤 추세를 지켜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추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만들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헤드앤숄더 패턴에서는 결국은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기준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ECS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딱 보셔도 이제 고점이 이렇게 세 번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왔는데 여기서 보시면 저점이랑 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점이랑 저점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준선을 한번 쭉 그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저점이랑 저점을 쭉 이어서 기준선을 좀 그려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 기준선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오른쪽 어깨에서도 이제 매도를 안 하셨다고 한다라면은 계속해서 이제 뭔가 버티셨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기준선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지금 보시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된 다음에 완전 수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세선을 좀 지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급등을 하면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 타이밍은 좀 매수 관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도록 하면은 현우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헤드앤숄더가 나온 거를 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저점이랑 저점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점이랑 저점을 찾아서 쭉 이어보시게 되면은 기준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상황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상황 보시면은 이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는 흐름이 두어 차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면서 또 쌍바닥을 만들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일단은 홀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기준선에서 이렇게 지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급등이 크게 나오면서 최고점을 경신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헤드앤숄더가 나왔다라고 해서 무조건 막 반토막이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 기준선을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도록 하시면 제가 이제는 또 하락을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되면은 이 패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에 따라서 이제 하락 조정이 얼마나 있을지는 좀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한 50%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하락 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기준선을 일단 찾으셔야 됩니다. 기준선을 이렇게 찾으시고 기준선이랑 이 머리 있죠. 이 머리까지의 어떤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했을 때 이 기준선과 머리까지의 거리만큼 상승폭만큼 이 폭만큼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종목마다 좀 하락 조정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상 한 반 정도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시를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C넥스라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기준선을 좀 만들어 볼 건데 이제 저점이랑 저점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이랑 이 머리까지의 어떤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리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이 거리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거리만큼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딱 여기에서부터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그러니까 상승폭만큼 하락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뭐 90%, 100%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을 겪고 나서 다시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예시 보시면은 뉴프렉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3번을 형성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이랑 저점을 쭉 연결해 보시면은 기준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선이랑 이 최고점까지의 어떤 거리가 있는데 이 폭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만큼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진 거 하락 조정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오위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면서 헤드앤숄더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기준선을 제가 그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부터 이 머리까지 이 상승폭만큼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폭만큼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종목마다 하락 조정이 얼마나 클지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이제 대략 평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이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또 크게 급락을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고점에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좀 매도할 관점으로 보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